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수익과 비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서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이 되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영업비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매출원가 혹은 직원들의 급여 같은 것들이 영업비용이 될 거고요.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긴 하나 이 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이자 비용 같은 거, 기부금 자,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이 될 겁니다. 자, 구분은 여러분들 교재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익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을 나중에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유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라서 수익은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은 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것들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려면은 어떤 제품이나 원재료가 있어야 혹은 상품이 있어야만 제가 그걸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들어간 비용, 원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매출 원가가 발생을 할 거고 이 매출 원가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광고 선전비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도 필요할 거고요. 직원의 급여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싹 다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돈 받고 돈 못 주고 떠나서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수익의 인식입니다.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을 해요. 나라는 돈을 받고 못 받고는 나중 일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매출이 일어났니? 이거 재화를 인도했니?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자, 이제 우리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을 한번 시켜볼 건데 부가세법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때 첫 번째가 상품이랑 제품이죠. 상품과 제품은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시점입니다. 돈 받고 못 받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용역 매출은요 진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진행 기준은 부가세법 가서 다시 보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용역일 때 진행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기간으로 우리가 용역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 상품과 제품과 마찬가지로 인도 시점으로 이 판매 기준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위탁 매출입니다. 저는 위탁자, 상대방이 수탁자예요. 제가 영업을 못해서요. 수탁자한테 물건을 주면서 네가 영업해서 좀 팔아주면 내가 수수료 줄게라고 할 때가 위탁과 수탁의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이제 팔아달라고 일단 줘야 되니까 그 수탁자한테 물건을 줬을 때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 나한테 위임받은 그 사람이 물건을 실제로 매출했을 때 판매한 날 그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용 매출입니다. 판매 조건부라는 얘기를 하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홈쇼핑을 제가 돌려다 보니까 이런 그 시용 매출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홈쇼핑을 자주 보지 않는데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홈쇼핑을. 혹시 제 막 출근하려고 하면 홈쇼핑을 틀어놓고 막 저거 예쁘지 않냐 막 이러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사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새 홈쇼핑에서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7일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싫다면 다시 자기들 가져가겠다.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홈쇼핑의 상품을 제가 봤어요. 자,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자, 이 시용 매출을 딱 떠올렸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내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 부가세법에 해당하는 이 매출이 지금 홈쇼핑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물건을 보내주고요. 그런 구매자가 물건을 7일 동안 사용해보고 구매할 건지 말 건지 의사 결정을 해줘야만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자가 이 매입 의사를 표시를 한 날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할부 조건이 이게 되겠습니다. 할부 조건도 장기 할부냐 단기 할부냐에 따라 다른데 재화가 인도되는 날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건 단기 할부가 되겠고요. 장기 할부 막 3년 동안 막 걸쳐서 받을 거야. 자, 그러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볼 거고 깊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업수익의 첫 번째입니다. 제품 매출이 되겠고요. 전산회계 1급이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품 매출로 계속 얘기가 되었었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가 이걸 가공이나 제조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자, 그런 제품이 제품 매출로 이루어졌다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할인, 애누리, 환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 그쵸? 자, 할인은 내가 깎아주는 건데, 자, 언제 깎아주는 거냐? 대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 같은 느낌입니다. 자, 내가 현금으로 100% 받고 매출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외상으로 신용으로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요. 물건 가져가고 상대방이 언제까지 줄게라고만 하고 아직 돈을 못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할인입니다. 계약서상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에 돈을 주면 5% 할인해 줄 거야 자라고 하는 게 매출 할인입니다. 자, 두 번째, 애누리와 환입은 비슷한 느낌인데 물건에 일단 하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매출했어. 상대방이 받았는데 이거 물건 깨졌대. 혹은 썩었대. 그래서 판매를 못하게 된 거야.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그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네가 외상으로 샀으니까 그 외상 대금에서 그거 깨진 물건 깎아, 그러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만 돈을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일단 깨진 거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나한테 보내줘, 내가 확인해보고 새 상품으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애누리와 환입입니다. 자, 첫 번째, 알겠어, 돈 안 받을게, 그거 깨진 거 그냥 버려, 애누리가 되겠고요. 아, 알겠어, 일단 깨진 거 나한테 보내봐, 새 상품 줄게. 자, 보냈을 때 그럼 저는 받겠죠? 그러면 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상품을 다시 교환할 때 다시 매출 일으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되겠습니다. 자, 영업 외 수익을 볼 거예요, 이번에. 자, 우리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품 매출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전산회계 1급에선 제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수익이긴 수익인데 영업 외 수익으로 첫 번째 이자 수익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거나 그럼 이자 당연히 받아야 되죠.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 적금했다라고 한다면 왜 하는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발생하는 수익, 이자 수익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인데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이나 혹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통해서 배당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 사실 배당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배당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타 회사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회사의 주식 등을 내가 구입을 하고 그 이익을 분배를 받았다면 나는 이게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임대료 되겠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건물주여서 상대방한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내가 이 건물을 대여해줬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보증금을 내고 내 입장에서 임대 보증금, 상대방은 나한테 매달 월세를 내고 그게 임대료 될 거고요. 임대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자산에 생긴 이익이에요. 자산 수중에 생긴 이익인데 내가 실제로 줘야 되는 돈,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상대방 갚지 마 라고 한다면 이게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혹은 주주나 임원 등이 이거 건물 내 건데 그냥 너네 가져 라고 하면 이게 증여받은 거죠. 이런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금전으로 받았다, 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혹은 금전 외로 받는다, 건물을 받았다, 토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받았는데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 건물이 시가가, 그게 공정가액이죠.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내 장부상에 10억짜리 건물이 생긴 것처럼, 그러면서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이 10억인 것처럼 여러분 장부상에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될 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부채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나는 상대방한테 외상대금 10원만큼 줄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갚지 말라고 한다. 그럼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 4번과 5번을 다시 한번 차이점을 드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생긴 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 보험 수익입니다. 제가 보험료를 들어요.
보험을 왜 들죠? 나중에 혹시 발생할 그런 대비책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험을, 건물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건물에 화재가 났어. 그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보험 수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을 인식하는 건 수익이 인식했을 때 그거 우리가 해당하는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매출 원가 같은 거겠죠. 제가 제품을 매출했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원가가 분명 들었는데 이 원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매출 원가는 이제 우리가 순매출액에서 순매입액 우리가 구하는 게 매출 이 원가 되겠죠. 앞으로 얘기하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라고 나오는 부분의 이 매출액은요, 다 순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매출액은 어떤 거냐? 총 매출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할인해 주거나 애누리 해 주거나 환입받은 게 있다면 그런 거 다 뺀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고, 자, 매출 원가는요, 기초에 넘어온 게 있다면, 전년도에 넘어온 게 있다면 기초 제품 재고액이고, 거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한 게 있다면 순수한 매입의 단기 매입액이죠. 그걸 더해서 기말까지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럼 기말을 뺀 게 우리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 순매입액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냐? 아래처럼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총 매입한 것 중에 할인, 애누리, 환출 다 뺀 거. 다 뺀 게 우리가 순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 부대비용. 자, 혹시나 상품을 구입하면서 운반비가 들었다. 그럼 운반비라고 회계 처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자, 혹시나 부대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대비용도 포함시켜줘야 순매입액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총 매출 총이익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급여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직원들의 노고,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거죠. 직원이 밥 먹거나 직원의 경조사, 직원의 옷을 구입해주거나, 물론 옷을 막 예쁜 옷, 드레스 막 이런 거 말고 일할 때 입는 그런 옷들, 뭐 일할 때 꼭 어떤 신발을 특정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럼 그 특정 신발 막 그런 것들 구입할 때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액입니다.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거기서 제외하는 항목 중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중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액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요. 자, 세 번째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 택시비, 버스비 이런 것들 여비교통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출장 갔을 때, 갔다 와서 출장비 정산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죠. 네 번째 접대비입니다. 보통 거래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95% 이상은 접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접대비 거래처와 밥 먹거나 선물하거나 골프 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와 무언가를 했다,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접대비. 다섯 번째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체국 가서 등기 보낸 거, 자, 이런 것도 다 통신비로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 수도광열비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도광열비는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인데, 자, 어떤 거 여러분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그러니까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만 전력비가 수도광열비에 포함됩니다. 자, 전력비,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공장에서 썼냐, 본사에서 썼냐예요. 본사에서 썼으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회계팀에서 막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봤던 이 수도광열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기요금을 전력비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과금, 재산세, 직원들 급여 지급할 때 제외했던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까지 속하고요. 여덟 번째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의 감소분을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의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9번째 임차료입니다. 자, 공장을 혹은 본사의 건물을 임차했을 때 매달 월세를 내야 되죠. 그게 임차료 되고요. 뭐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나 차량 같은 것을 우리가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 부분도 다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수선비 되겠네요. 자산을 수리할 때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혹시나 또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라는 문제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에 업을 시키는 거고 내용 요소 증가시키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업을 시키는 거고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막 유리창 깨져서 오늘 교체했다 내일 또 누군가 공 던지면 또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이 보통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비 차원에서 차량 보험료, 건물 보험료 자, 이런 보험료를 지급하게 될 텐데요.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죠. 유류세, 통행료 아니면 차량을 수선했을 때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수선비라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에서 차량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게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자, 앞에서 무형자산을 얘기했을 때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했고 연구 단계에서는 모두 다 비용 처리할 거예요. 자, 개발 단계에서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산과 아니면 혹은 요건을 충족 못 시켰다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이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반비. 자, 운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얘 포인트는 뭐예요? 매출할 때만 발생하죠. 매입할 때는 자, 그 상품의 취득 원가, 제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매출할 때만 발생합니다. 저 운반비, 뭐 퀵비 이런 거 포함되고요. 그다음 15번째 교육훈련비는 직원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자, 16번째 도서 인쇄비는요. 책 구입하거나 신문 구입하거나 자, 이런 도서나 인쇄 혹은 뭔가 인쇄했거나 복사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고요. 또 여기 특히 명함 인쇄등, 명함 구입에 대한 거 도서 인쇄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구 같은 걸 샀어요. 그런데 살 때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죠. 자, 혹시나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소모품.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입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 뭐 예를 들면은 통장하고 통장끼리 이체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있다면 송금 수수료죠. 자, 그런 거 회계 처리할 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광고 선전비 매출 많이 하려면 우리가 홍보도 필요해요. 광고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 뭐 인터넷 광고, TV 광고, 신문 광고 다 포함해서 광고 선전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입니다.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에서 혹은 어음으로 받은 것 중에서 진짜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산된 거 대손상각비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는요. 건물이나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건물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보통은 시험 문제 잘 출제는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출제가 된다면 중복으로 답이 이걸로 해도 맞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 대신 뭐 다른 거 뭐 지급수수료나 뭐 이런 걸 써도 무방한 이거 써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 관리비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앞에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거였고요. 지금 나오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영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발생한 비용 중에 첫 번째가 이자 비용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와도 기본적으로 이자는 지급해야 됩니다. 금전을 대여한 후에 대여 후인가요? 차입한 후 아닐까요? 금전을 차입한 후에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이 금액을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기부금입니다. 자, 연말에 가면 우리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아무런 상관이 나하고 없는 사람한테 기증하는 이 현금과 물건을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세 번째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앞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대손상각비를 배웠었는데 자, 그때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두 개 합해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매출채권에 관련된 건 대손상각비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에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자, 이런 계정 과목에서도 대손을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손실입니다. 갑자기 막 장마가 와서 창고에 있는 게 막 물건이 다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한테 손해가 본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죠. 왜냐면 창고에 원래 제품이 막 100만 원어치 있었는데 비 와서 100만 원어치가 다 사라졌어. 우리가 막 솜사탕을 제조하는 데인데 그럴 리 없겠죠. 솜사탕을 지금 막 만들어주니까. 근데 솜사탕을 다 만들어놨는데 100만 원어치를 비가 와가지고 솜사탕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 우리 장부상이 100만 원 있는 것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천재지변 등 같은 걸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제 손실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본 거예요.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예요. 막 지진 나서 물건이 다 깨졌어요. 이랬을 때 재 손실 쓰는 계정 과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전산회계 뭐 2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유한 이 말발음으로 더 강의가 짧아진 것 같아요. 혹시나 천천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전산회계 2급을 아직 못 들으셨다면 2급의 이 수익과 비용 부분을 좀 천천히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